그 빛이 피사체에 반사가 돼서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 상에 이제 맺히는 역할을 갖다 이제 순리가 이제 그렇게 원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컨트롤해 주는 게 조리개 F 수치라고 표현하죠. 조리개 값과 셔터 값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리개 말씀을 드리면은 조리개는 좀 고객님들 카메라 보시면 F 값이라고 보통 명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F 값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옛날 아날로그식 렌즈입니다. 여러분 같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렌즈 자체가 일체화됐기 때문에 아마 렌즈 쪽에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시는데 아날로그는 옛날에 나온 제품이 렌즈에 통해서 이제 노출값, 조리개 값을 갖다가 받아들여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렌즈를 보시면은 자 구멍이 상당히 작을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구멍이 넓죠. 이걸 어떤 부분을 보면 F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개방된다고 보여요. 빛의 양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F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 어떠한 효과, 연출을 내고 촬영하냐에 따라서 이 조리개 값이 낮아지고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조리개 값을 다른 의미로 풀이를 하다 보면 피사계 심도라는 어가 있는데 이 피사계 심도를 풀이하면은 초점이 맞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피사체에 초점이 맞는 거리를 갖다가 피사계 심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개방으로 촬영하실 경우에는 피사계 심도가 얕기 때문에 저 아래의 사진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초점은 동일하게 사물과 맞췄지만 뒷사람들이 상당히 흐릿하게 나오는 아웃포커스의 사진이 연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조리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사계 심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 거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앞사물과 뒷사물이 상당히 평행적인 선명도를 같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했을 때 쇼핑몰 위주의 촬영이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효과로 해서 촬영하냐 전체적인 제품을 위주로 촬영한다면 아무래도 선명도가 우선시되는 촬영이니까 조리개 값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겠죠. 반대적으로 제품도 만약에 제품을 촬영하더라도 뭐 선명도 있는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품 위주의 뭐 DP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아웃포커스 형식의 촬영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제품, 보여주고자 하는 제품을 좀 설명도가 있게 그렇지 않은 여타의 제품들, 그러니까 프로세싱처럼 옆에 사물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둡게 우리가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 말이야 인물을 좀 부각되고 풍경을 약간 날려서 촬영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조리개를 열어서 촬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조리개 값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빛의 양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약간 흐린 날이라든지 빛이 약간 약한 날씨에는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적인 스트로브 광원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셔터라고 하는데 셔터는 말 그대로 속도입니다. 속도에 의해서 빛의 양이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촬영되는 뭐 한 100초에서 125초 정도에 놓고 촬영하는 그 속도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촬영되는 범위가 125초 셔터가 열렸다 닫히죠. 이 열렸다 닫히는 속도에 의해서 빛의 양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적으로 속도를 갖다가 상당히 느리게 놨을 때 1초 정도에 놨을 때는 막 자체가 상당히 길게 열어졌다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적으로 너무 빠른 속도를 놓으시게 되면은 막 자체가 순간적인 거죠. 쫓아갈 수 없는 만큼 이게 빠른 속도에 의해서 빛의 양이 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셔터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뭐 사진을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스포츠 사진 중에 이제 움직임이 있는 사물을 촬영하는데 그 움직임은 정지된 것처럼 내가 촬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빨라요. 상당히 빨라야지만 정지된 걸 캐치하겠죠.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빛의 양이 적습니다. 그럼 그 빛의 양이 적으면은 사물이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정도 빛이 갖춰줘야지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내가 정지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해도 빛이 나한테 기준점이 안 된다면은 그런 사진 자체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씨에 대한, 그 빛에 대한 느낌을 어느 정도 인지하신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밝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ISO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ISO인데 감도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놓고 촬영을 하고 싶은데 빛이 그만큼 형성이 안 될 때 이 감도를 인용해서 내가 빛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자, 이 감도는 이렇게 배율로 많이 올라가요. 배수로 형성이 되는데 감도가 낮을수록 저감도라고 표현하고요. 높을수록 고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벽에 놓고 이제 촬영한 그 데이터가 상당히 밝기도 밝고 실내라면 아까 같이 이제 빛이 상당히 약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400감도에 놓고 촬영을 했더니 촬영이 아까 밝기가 어두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도가 높아지면 고감도라는 표현은 사진의 그 화질이 거칠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화질은 상당히 부드럽게 선명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 사양이 좋아져서 해상도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이 감도 표시가 좌우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 화질의 변화는 그렇게 미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의 해상도